예, 나중에 좀 우리 더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도 우리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5항인데 5항은 누가 읽으셔야 되죠 이제? 우리 이혜경 선생님 5항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요 페이지를. 5항 성경 무어성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대회. 내가 참석했던 첫 모임이 1978년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있는 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성경 무어성을 수호하는 400명이나 넘는 인류학자들이 참석했다. 그들의 진술은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진술들을 포함했다. 초대받지 못해서 내 자신이 방을 빌렸고 성경 연대기를 지지했던 사실들을 사적으로 입증했다. 놀랍게도 내가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아무도 6,000년 된 지구를 믿지 않았고 6일의 창조를 믿는 사람도 아주 적었다. 약 3년 후에 한 모임이 샌디에고에서 열렸다. 문서들을 배포하려고 탁자를 임대하였지만 그 모임 3일 전에 전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다. 좌절을 겪고 나는 거기에 있는 누구도 성경에 보존되어 있는 대로 문자적인 역사적 기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호성의 입장이 위선적인 입 발린 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대회 장소 앞에 놓아두었다. 경비원이 나를 억류했고 공공 건물 앞에서 자료를 배포하는 나의 자유로운 권리를 위협하기를 중지하라고 내가 주장하기까지 그들에게 시달림을 당했다. 이후에 그들은 나를 가만두었지만 그 후로 나는 무호성주의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예. 그 성경 무호성, 그냥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컨퍼런스에서 이분이 정말 성경은 오류가 없고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정리하면 6,000년 역사가 입증된다 하는 자료를 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후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하여튼 외면당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긴 하죠. 네. 정말 그러니까 이 유진 선생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저런 대접을 받으면 두세 번 받으면 에이 그냥 밥이나 먹고 살자. 그리고 이분이요 사업을 아주 잘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업을 잘해가지고 뭐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분이 성경에 대한 정말 끈질긴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착이라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고 정말 성경에 대한 그 간절한 그 사모함 때문에 열정이죠 열정.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이거 읽고 있지만요 여러분과 제가 겪었어야 될 일을 이제 간접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분 입장에서 정말 저런 엄청난 모임, 세계적인 내노라 하는 석학들,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인 곳에 가서 그러니까 멸시당하면서 아마 이렇게 이제 들고 가가지고서 이제 막 펼쳐놓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 저런 컨퍼런스에 개인적인 주장을 어필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카이스트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 뭐 세계적인 발명을 했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과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무시한 엉뚱한 주장들이 많거든요. 그럼 귀찮죠. 우리 연구하고 실험해야 되는데 자꾸 와가지고 뭐 세계적인 걸 발명했다는 둥 뭐 이러고 그러면 짜증나죠.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적당하게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사실 이분도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뭐 당신 뭐 학위 있어? 뭐 논문 쓴 거 있어? 뭐 어디서 허접한 사람이 와갖고 이상한 헛소리 하네? 뭐 이런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 무호성주의자들에게 오히려 이분이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성가시고 귀찮고. 자, 2절도 읽어주시죠. 이혜경 선생님. 네, 2절이요. 예. 혼납된 반응 창조론자들. 창조론자들은 6일 창조와 오래되지 않은
지구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지질학적 증거에서 발견된다고 믿는 과학자들과 평신자들과 목사들의 구성된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들은 젊은 지구를 수호하려 하지만 성경의 명확한 연대기는 수호하려 하지 않는다. 젊은 지구는 그들이 행성의 특정 연령을 결정하는 데까지 가게 될 것이다. 예. 예, 뒤에서 아기가 좀 손녀가 자려고 막 그러군요. 예. 잠투정을 하네요. 본인이 읽겠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었군요. 창조론자들은 따로 또 있나 보죠? 이 창조론자가 바로 이제 한국 창조과학회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미국의 창조과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창조론자들이 바로 창조과학자들입니다. 예, 그리고 창조과학자들을 그럼에도 연대기는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한국 창조과학회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진짜요? 예, 예. 제가 이제 창조과학회에다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창조과학회에서도 함께 연구하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요 내용 접근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요. 근데 창조학회 내에 젊은 30, 40대 사람들은 워낙 인터넷을 통해서 제 강의를 접했기 때문에 호의적이거든요. 호기심도 갖고 있고. 근데 창조과학회, 한국 창조과학회 이제 시니어 그룹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그룹들은 이 과학적 성경 연대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지 않고 관심도 그다지 없고 그냥 수많은 주장 중에 하나일 뿐이겠거니 뭐 그런 선입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좀 들어보고 나서 평가하시라고 해도 이제 저를 뭐 초청하지도 않고 안타깝죠. 왜냐하면 사실은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그룹이 창조과학회인데 그나마 유일하게. 근데 그 그룹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리더들도 잘 모르고 있고. 그 교수님께서 그 강의하실 때 그랜드 캐넌 그 지질학 그 연구하시고 다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거를 그분들이 보면서도 그러나요? 그 부분은 그 그랜드 캐년에 관한 내용은 창조과학에 계신 분들이 다 인정하고 그러죠. 근데 요 연대기. 연대기를. 예, 연대기에 대해서는 아직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질문 잘하셨어요. 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창조과학회 내에 지구 나이에 대한 이해가 폭넓어서 그래요. 워낙 다양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주장에 너무 이걸 강조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싫어하고 반발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 먹자니 뜨겁고. 유진 선생님의 연대기를 그분들은 인정을 안 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약간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유진 선생님의 연대기는 어떤 거? 지금 우리 배워갈 거죠? 그렇죠. 예,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는 건데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예, 안타깝고 그리고 또 창조과학회 내에서 연대기를 나름대로 좀 자세하게 정리해서 가르치는 멤버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은 옛날식 연대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과학회에서 워낙 그분이 여러 차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유진 선생님의 연대기가 그분의 연대기가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진 선생님의 연대기를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이제 프릭션, 마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과학 하기도 바쁜데 새로운 주제인 연대기를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과학자들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록된 그대로를 검증하고 정리한 가장 체계적인 내용이 이 과학적 연대기인데 그거는 도입을 꺼려하고 있는 거죠. 좀 아이러니죠? 아니 검토라도 해보라고. 응? 네. 검토라도 하고 나서 평가를 하면 모르겠는데 검토조차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인정하게 될까봐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럼 혼란스러우니까 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을 이제 뒤집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아마 이 내용을 접하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지금의 신학교의 기존의 지금까지 해왔던 연대기의 틀을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기초가 기울어졌으니까 기초부터 여러분 기초를 바로 세우려면 건물 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자니 버겁고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공사가 너무 크네요. 그렇죠. 공사가 네. 너무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공사가 너무.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냥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 그 성경 공부하러 들어오라 그러면 그 이제 성경 공부하러 우리 그 쉴터교에 들어오라 그랬더니 예. 굳이 공부 안 해도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하루를 믿어도 좀 더 명확하고 제대로 믿다가 죽는 게 안 낫냐 그랬더니 아예 안 그래도 충분히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야만 네, 맞아요. 움직이고 예. 그리고 이제 교육받기를 천국 가면 됐지 뭘 더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진 거죠. 자, 우리 지금 사랑방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또 쉬는 시간이 왔네요. 예, 그동안 계속 쉬고 계셨지만 공식적으로 10분 더 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고맙습니다. 조인아님 들어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3절 긍정적인 반응. 예. 함께. 1항 감사의 글들. 문화의 맨스루 박사, 위스콘신 대학교, 제임스 스트랑게 박사,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와 홀마이어 2세 박사,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는 우리의 작업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었고 자원에서 우리 책의 표지를 이들 서평들에 쉽게 해주었다. 예, 서평들을 싫도록 서평들을 보내주셨다 이 얘기죠. 네. 자, 2항 고등 비평 방법론으로부터의 전향자들. 우리의 연구를 검토한 후에 제임스 타보르 박사,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는 역사적 비평에 대한 그의 이전의 신념을 단념하고 구약의 역사성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에 호의를 보였다. 네, 여기 역사적 비평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역사성에 문제가 있다. 실제 역사 기록 속에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 아닐 수 있고 그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 인물일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관점들입니다. 예. 뒤에 좀 내용이 나올 겁니다. 3항 상주 연구원들. 우리의 상주 연구원들 중에 하나인 올리버 블로서 박사는 스프링필드에 있는 컨콜디아 신학교에서 석사를 받고 그 후에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그의 학위를 마쳤다. 그는 연대기 역사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동안에 약 3년 동안 우리의 연구에 조력하였다. 그 이후에 그는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예. 4항 서평. 연대기 역사연구소는 여러 해 동안 성경문헌협회가 그들의 연구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곳에 전시를 해왔다. 이 나눔으로부터 책 서평과 비판이 나왔다.
이들 중에 하나가 Journal of Bible Literature에 출판된 로열라 대학교의 로열 핸디의 서평이었다. 예,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은 긍정적인 또 다른 반응인데, 학문적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학자들은 지적 호기심과 객관적인 근거들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그 연구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보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근데 지금 이 마이크가 옆에 없어 갖고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조윤숙님, 조윤숙 목사님, 예, 읽어주시죠. 좀 빠른 속도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 긍정적인 반응, 학문적인 유대인들. 1항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일모 예시바트 아이시 하토라 1983년 1월 17일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나는 랍비 노아 와인버그가 소장으로 있는 에시바트 아이시 하토리라는 이름의 연구센터에서 사람들에게 약간의 자료들을 제시했다. 나는 슈무엘 루카스 씨의 소개를 받았다. 나의 의도는 히브리 연대기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얼마 동안 지속되었던 아주 흥미있는 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 랍비는 예수가 하나님이었냐는 질문으로 압박했다. 나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피했는데 나의 방문이 개종을 향한 방향에 있지 않았고 그보다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제사장 주기들 등과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대화 후에 나는 여러 강의들을 듣도록 초청을 받았는데 이것은 매우 흥미로웠다. 이것들의 제목은 탈무드 개론, 영어를 못 읽습니다. 저는요. 안식일에 대한 궁금증들, 성경, 계명들의 실증들이었다. 내게 가장 흥미로운 것은 벽에 있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비춰준다는 표지였다. 이 집단은 나의 연구를 검토하기를 조금 꺼려했지만 동시에 숨길 수 없었던 어느 정도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나는 그들이 내가 직면했었던 어떤 다른 집단들보다도 나의 연구 내용에 훨씬 개방적이었음을 발견했다. 예, 아주 학문적인 유대인들은 이분의 연구에 대해서 바싹 다가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개방적인 마음으로 이분의 연구에 대해서 호기심을 보였다 이런 겁니다. 중간에 여기 이제 Wonders of Sabbath인데요. 이 사보스가 그 영어 그 사바스라 그래서 안식 있죠, 안식.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나라마다 뭐 조금씩 다른 표현들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하여튼 이분은 성경 역사를 과학적으로 추적하고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제사장 주기조차도 컴퓨터로 과거를 추적할 수 있다. 응? 그런 내용을 좀 알려주고 싶어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소위 개신교인들이 다가서면은요, 개신교인들이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자꾸 들이대기 때문에 이제 너 혹시 우리 전도하러 오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경계심을 가져갖고 전도하러 온 것 같으면 더 이상 떠들지 말고 빨리 나가라 이제 요러려고 예수가 하나님이었느냐는 질문으로 만약에 그걸 인정하면 너 나가 이러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모 성전연구소 예, 최용덕님 예,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이모 성전연구소. 나는 TC2월 13일에 성전연구소에서 온 레비 하첸과 만났다. 내가 조우했었던 다른 정통 유대인들과 같이 이 사람은 친절했지만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나에게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주저했다. 나는 그에게 컴퓨터 프로그램과 내가 히브리 왕들과 에스라, 느헤미야 연대기에 대해 썼던 책들 중에 몇 권을 주려고 제공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다니엘의 2300년이 주전 334년 6월 7일 정확하게 알렉산더가 다리우스를 패퇴시켰던 그날에 시작되었다가
주후 1967년 6월 7일 정확하게 성전터를 점령한 그날에 끝났는가를 말해주었다. 나는 또한 그에게 시나이 반도를 6일 전쟁에서 빼앗았다가 정확하게 777주가 지난 그날에 이집트에 되돌려준 사실과 같이 근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날짜들 사이에 정확한 관계들에 관해 말해주었다. 그는 응답으로 나에게 그가 만들고 있던 성전 기명들과 다른 제의적 대상들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보라고 청했다. 이 20분짜리 비디오를 본 후에 나는 그의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몇 사람의 랍비들이 나와 면담하기 위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예. 그 여기 성전 연구소가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빨리 성전을 다시 지어서 성전을 회복해 갖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물리적으로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준비는 다 됐대요.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된대요. 지을 수 있는 장소도 찾아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확한 성전터까지도. 그러면 이제 성전을 딱 짓고 나면 성전에 필요한 그릇들, 옛날 제사 지낼 때 쓰던 그릇들까지도 다 복원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복원을 고증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이제 관련자를 만난 거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딴 주제에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이분 유진 선생님에게 친절하게는 대했지만 시간은 내줄 수 없다. 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다니엘의 2300년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요. 다니엘서 8장에 그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양 아주 힘이 센 양이 있었는데 서쪽에서 염소가 나타나더니 양을 들이받아서 죽이는 장면. 그걸 환상으로 보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천사가 나타나서 2300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예언을 해석하면 다니엘서 8장에 절반 정도 해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양은 페르시아다. 그때 당시 요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근데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거다. 근데 새로운 왕국이 그리스죠. 근데 그리스 왕국을 세운 인물이 알렉산더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거다. 그런데 이 염소로 상징되는 그 알렉산더가 이 양으로 상징되는 페르시아를 처음으로 들이받은 때, 그게 첫 전투거든요. 그 첫 전투가 일어난 때가 BC 334년 6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이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친 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첫 장면으로. 근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2300년이 지났을 때가 1967년입니다. 근데 1967년에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리스 왕국의 마지막 왕, 그 마지막 왕이 콘스탄틴 2세거든요. 근데 콘스탄틴 2세가 젊은 장교들, 군대 장교들의 무혈 쿠데타에 의해서 위협을 느껴갖고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결국 통치권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의 등장으로 강력한 통치권이 세워졌는데 이 그리스의 마지막 왕이 콘스탄틴 2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 왕국의 시작과 그리스 왕국의 마지막 그 기간이 2300년입니다. 그 2300년인데 그 2300년이 마치는 그 해에 1967년에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을 아랍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쪽을. 근데 1967년 6.1 전쟁 끝나는 때에 이 성전이 있는 지역을 예루살렘 군대가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복될 때가 언제인지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 왕국의 시작과 마지막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감동을 하셔야 됩니다. 와. 그러니까 1967년에 예루살렘을 회복한 유대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된 그 사건이 그냥 우연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유대인, 정통 유대인 그 학자한테 알려주려고 찾아갔더니 본인은 성전 그릇 복원하는 일에 그냥 온통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제 유진 선생님을 외면하고 피한 거죠. 친절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3목 4목인데 이번에는 이 광자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목 히브리 대학교. 또 다른 기회에 나는 여러 시간 동안 하임 타르무르 박사 히브리 대학교의 교수와 함께 지낼 특권을 가졌다. 타드모르 박사는 근동 역사의 권위자이다. 그는 유대의 백과사전을 위해 유대인들의 연대기를 썼다. 그는 내가 히스기야와 사네립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사용했던 방법들, 즉 사네립이 아직 그의 부친인 사르곤 하에서 섬기고 있던 때에 히스기야를 향해 처음 진군했다고 두는 것에 대해 아주 흥미를 가졌던 것처럼 보인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여기 왼쪽에 있는 연표, 이걸 좀 확대해서 보죠. 예. 자, 북이스라엘이 이제 호세아 왕 때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아시리아에서도 이제 왕이 바뀌어갖고 사르곤 2세가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곤 2세의 아들, 아마도 왕세자겠죠? 왕세자인 사네립이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근데 공동 통치를 하는 도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왕세자로서, 그러니까 통치 2인자로서 와가지고서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하죠.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사네립이 또 한 번 와서 히스기야 왕을 이제 공격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사네립이 적어도 두 번에 걸쳐서 남유다의 군대를 이끌고 왔었어요. 예, 왔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역사학자들이 사네립이 두 번 왔던 것이 왕이 된 이후에 두 번 왔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왕세자 때에 왔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시기에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가 온통 앞뒤가 안 맞게 일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학자들한테 이게 큰 숙제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게 안 맞고 저렇게 하면 이게 안 맞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유진 선생님이 그게 아니다. 사네립이 왕자였을 때, 그러니까 공동 통치를 할 때 1차 그 남유다를 군대를 이끌고 왔었던 거다.
그렇게 설정을 했더니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고대 근동 역사의 권위자인 히브리 대학교 교수에게 이제 말을 해주었더니 흥미는 갔더라. 근데 이제 흥미를 가진 걸로 이제 대충 끝난 거죠. 왜냐하면 이분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처음에는 인테리어만 살짝 고치는 줄 알았더니 건물을 헐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엄두가 안 나서 아마 저거 이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부친을 섬기던 때에 진군해 왔다. 그 표현이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나중에 뒤에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3목 읽어주시죠. 3목 바일란 대학교. 나중에 나는 야하콥 초우에카 박사 바일란 대학교의 전직 교수와 그의 멋진 아들 여우라비의 집에서 여러 시간을 보내는 행운을 가졌다. 그의 관심은 내가 개발했던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우리의 작업이 히브리 본문의 정확성을 입증하도록 사용될 수 있었는가를 그에게 보여준 후에 나는 그와 그의 아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주었다. 그는 나에게 바일란 대학의 그의 동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도록 격려해 주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의 일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 호기심과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고요.